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50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네, 보드입니다. 벌써 50회네요. 네, 벌써 우리가 이 방송을 시작한 지 50회를 맞이했고 기간으로는 거의 1년 조금 더 한 느낌이 듭니다. 쉰 적도 몇 번 있었지만 또 연달아서 1년 좀 또 넘었지. 또 뭐라 그래야 될까, 특별 편성된 거 그렇게 갖고 한 그런 것들 게 스페셜 1년 좀 방송이 넘었어요. 2번 나갔고 그래갖고 네 그러네요. 한 1년 조금 넘었네요. 횟수로는 그렇게 돼갖고 어떻거나 100회째 공개 방송. 100회째 공개 방송이면 앞으로 1년 후인데 그것도 재밌네. 예. 공개 방송 음. 그러면 우리 서식처가 이쪽이니까 어디 하나 빌려야지 뭐. 강남역이나 뭐 양재역 쪽에서 한번 빌려갖고 한번 하면 되겠네. 서식지 쪽에서 해야지 우리가. 괜히 또 사람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서식지. 요즘 날씨가 추워졌다 따뜻해졌다가 기복이 좀 있는 날씨입니다. 내일도 아침에 뭐 영하 2, 3도. 낮에는 영하 2, 또 뭐 3도. 풀린다고 그러는데. 네, 여러분들 건강 괜찮으시고 잘 지내셨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도 변함없이 9시에 만나서 또 1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과 수다 좀 떨면서 사진의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또 오늘도 하루도 좀 맞아. 토요일날 첫눈 봤습니다. 저도. 토요일날 첫눈이 왔답니다. 올해 첫눈이야? 올해 첫눈. 나는 첫눈이야 개인적으로. 뭐 언제 뭐 첫눈. 근데 누가 그러던데 나한테 올해 첫눈은 1월달에 왔다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맞네. 생각적으로 보면 올해 첫눈이라는 것은 1월달에 왔다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그 해 겨울 11월 12월쯤에 돼서 첫눈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첫눈 온다 그랬더니 야, 올해 첫눈은 올해 1월달에 왔어. 걔 뭐라 그래야 되지? 월별 상황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긴 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감성이 메마른 놈 같으니라고. 분위기 없게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 이론도 맞는 이론이긴 한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론만 가지고 또 뭐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말만만 갖고 살아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우리가 토요일날 나는 생각하는데. 낚시터에서 첫눈을 맞았습니다. 넌 토요일날 낚시터에서 첫눈을 맞았냐? 낚시가 난데 씨, 낚시가 한방는 연락이 와서 씨. 낚시하면 재밌나? 뭐 이제 그건 낚시꾼만이 하는 거지. 나는 낚시를 옆에 사람들이 보면 짜증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는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친구가 낚시를 좋아했고 쫓아가갖고 난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봐갖고 그냥 옆에서 잠만 자다가 온 기억이 있네. 모기한테 실컷 물리고 그 기억만 머릿속에 있네. 오늘 물건 좋은 거. 매번 그것만 하면은 지루할 것 같아갖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틈틈이 횡설수 사진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진에 대한 것들을 저번 중간 했었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방송 나가면은 좋아하시는 내용들이 뭐냐면 질문에 답하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는 포디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것들, 우리 주로 우리 카페에 올라오는 거, 또 내지는 80%가 그렇고 20%는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몇 개씩 추려갖고 답을 제가 이제 해드리거든요, 포디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방송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옷좀 벗어야겠어. 오늘의 질문은 뭐냐면 그동안에는 뭐 렌즈 좀 광학적인 얘기들이 대세를 이루었는데 오늘은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들, 뭐 렌즈를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뭐 가방은 어떤 걸 샀으면 좋을까요? 뭐 렌즈를 구입하는 요령은 어떤 걸까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결혼식에서 어떤 렌즈를 쓰는 것이 좋은가요? 이런 질문들 올라온 것들을 좀 몇 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 오늘의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사진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는,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실질적인 질문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6, 7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 의견도 같이 들어보면서 같이 한번 토론식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은 장비를 좀 준비했어요.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없는 날은 또 억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오늘은 없어서 안 갖고 온 건 아. 아니고 계속 그것만 하면 또 지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실문 해볼까? 보자. 실문 보자. 어디 첫 번째 봅시다. 거 좀 읽어봐. 안녕하세요. 문의 하나만 드립니다. 송보님 중고렌즈 구입 요령 강의 듣다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영상에 있는 무한대 초점으로 찍었을 때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MF 모드에서 무한대에 맞추고 사진을 찍었을 때 가까운 곳, 먼 곳 둘 다 초점이 맞아야 한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제 렌즈가 이렇게 안 되는데 점검을 받아봐야 할까요? 야, 그러니까 이번의 의견은 뭐냐면 내가 수업한 것 중에 강의를 듣다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거 같아. 중고 렌즈 선택 요령에서 렌즈 점검 포인트 그랬을 때 내가 그 중에 하나를 렌즈를 무한대 위치에다 놓고 파인더를 봤을 때 무한대 위치에서 초점이 정확히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라고 한 내용인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내가 볼 땐 강의를 100% 이해를 다 못하신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는 그렇게 놓고 찍었는데 맨 앞 전 초점하고 맨 뒤에 무한대 초점까지 다 맞질 않는다. 그게 다 맞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오해가 수업을 100%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 여러분들 이 다시 내용은 이거 뭐냐면 해드리지 뭐. 다시 해야 되겠지.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렌즈를 살 때 왜 무한대 초점을 보라고 무한대 초점을 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냐 하면 우리가 보통의 렌즈 설계를 할 때 무한대에서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 가능하면.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초점이 맞으면은 전 영역, 전 거리 영역에서도 초점이 거의 다 맞는다. 그런데 무한대에서 초점이 안 맞는다. 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다른 영역에서 초점이 안 맞느냐? 그건 아닌데 거리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는 렌즈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아파. 내가 요즘 경험한 건데 머리가 아파서 신경과를 가. 신경정신과하고 우린 신경과는 저거를 좀 구분을 해야 돼. 신경과를 가면 가자마자 MRI를 찍는 건 아니거든. 전조 증상을 보고 다른 얘기를 들어보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무슨 검사를 하잖아. 그런데 거기서 조금 이상한 징조가 나오면은 MRI를 찍어갖고 보는 거거든.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는 뭐 의사는 아니지만 나갔을 땐 그랬어.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랬듯이 카메라 렌즈도 무한대에서 초점이 정확하게 나오면 우리 파인더 상으로 보이잖아. 무한대에 초점이 맞을 때 초점이 정확히 맞나 안 맞나. 근데 무한대까지 돌렸는데도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 그랬을 때는 렌즈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런데 무한대 초점이 정확하게 맞는다. 그러면은 굳이 렌즈를 점검해 볼 필요까지는 없다. 그 내 기억에 무한대까지 완전히 탁 할 때 돌리고 살짝 한 앞에. 1mm 좀 1mm에서 0.5mm 빠꾸를 했을 때 앞으로 가장 약간, 좋은 거지. 그때 정확히 일직선으로 초점이 들어올 때가 그게 가장 좋은 거야. 그게 가장 정렬이 잘 돼 있다 그래. 헛장 48님이 라디오 사연 소개 코너 같아요.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송구한테 물어본 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렌즈 사실 살 중요해요. 때 무한대까지 무한대고 이렇게 저 팔자 누워 있는 것까지 물고기, 쫙, 물고기. 쫙 돌린다 이거죠. 돌렸을 때 그 스플리트 이미지 같은 거로 보면은 일자로 탁 그게 맞아야죠.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좋은 설계는 무한대까지 완전히 돌리고 다시 거꾸로 한 0.5에서 1mm 가까운 거리 쪽으로. 살짝 조금 이렇게 다시 와요. 약간 돌렸을 때 거기서 그 맞는 게 일자가 탁 만질 때가
가장 정렬이 잘 돼 있는 렌즈다. 잘 돼 있는 거다. 그거를 확인해 그거는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어. 우리가 쇠라는 거 보통 이제 그 헬리코이드 링을 요즘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깎는데 그게 이제 뭐 춥거나 더울 때 뭐 요즘은 뭐 소재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예전의 경우는 왜 조금 앞쪽으로 오게 하고 그랬냐면 조금 이제 덥거나 추울 때 그 유격들이 생기거든. 그 무한대 초점에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정렬을 가능하면 그렇게 했었지. 근데 요즘엔 그 내가 지금 그 유격 문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나오는 AF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초점이 10번을 맞추면 AF로 MF로 맞추는 게 아니라 AF로 10번을 맞추면 10번 다 같은 거리에서 맞는 건 아닐 가능성이 같은 거리에서 꼭 맞는다고는 볼 수가 없어. 그거는 AF 그 모듈에 그 오차 범위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10m에 정확히 초점이 맞아야 된다. 그러면 어쩔 때는 9.95m, 뭐 어떨 때는 10.01m. 근데 우리가 매뉴얼 렌즈를 갖고 손을 갖고 스프레트 이미지 스크린에다 맞춘다라는 거는 10번을 맞추면 내 눈이 틀리지 않는다면 거기 가서 초점이 정확히 맞겠지. 그래서 항상 기계에 대한 신뢰도는 100%라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촬영을 할 때 피사계 심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조리개를 100% 개방만 안 한다면 거의 그거를 알 수 없게 초점이 심도로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이 세상에서 조리개를 모두 개방해서 쓸 수 있는 렌즈는 없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각종 수차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좋아 그러면 우리 헛장 48님 네. 말씀대로 우리 라디오 소개 코너 같아요. 네, 두 번째 사연을 한번 또 읽어드릴까요? 니콘 D610 바디와 2470 2.8 렌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단렌즈가 갖고 싶은데 저는 교회에서 실내 행사 사진과 야외 풍경도 자주 찍습니다. 단렌즈 추천 부탁드립니다. 35mm, 50mm, 85mm 등등 종류가 많은데 어떤 것이 제가 좋을지 결정을 못 하겠어요. 일단은 지금 D610 바디와 2470 2.8 렌즈가 있다. 그런데 주로 사진 작업하시는 것이 교회에서 실내 행사 사진과 그 다음에 야외 풍경도 자주 찍는다. 그런데 자기가 단렌즈를 갖고 싶다. 그럼 어떤 단렌즈를 추천하냐? 물론 그냥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다 사면 돼. 사고 싶은 걸 다 사면 되는데 뭐 이제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겠지. 자, 그렇다는데 2470 갖고 무엇이 부족할까? 2.8인데 내가 볼 때는 뭐라 그래야 될까? 단렌즈를 한번 써보고 싶으신 건데 하나를 추천하느냐 두 개를 추천하느냐 몇 개를 추천해 달라는 말은 없고 하나를 굳이 추천을 한다? 교회에서 실내 행사 사진과 야외 풍경도 찍는다?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2470 2.8 렌즈가 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실내 행사 사진을 찍는다? 단렌즈로만 찍는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35mm가 가장 유용하지 않을까? 35mm f2짜리 렌즈. 이유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죠. 이유는 보통의 행사 사진을 찍으면 단체 사진도 찍는단 말이야. 단체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그게 몇십 명이든 뭐 몇백 명까지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몇 명에서 몇십 명의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온화한 묘사를 한다. 그 다음에 적당한 피사계 심도를 갖는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주변부 왜곡이 없다. 그러면서 성능도 좋다. 가격도 싸다. 그렇다면 35mm f2짜리 렌즈가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그 다음에 단체 사진 외에도 우리가 행사 사진에서 줌 렌즈를 굳이 쓰지 않는다면 한 발짝 다가가면 50mm 화각이 나올 거고 거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28mm 화각이 나오거든. 그
그 화학적으로 보면 한 발짝 앞으로 가느냐 뒤로 물르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진을 찍을 때도 35mm면 가장 우리가 평범하지만은 온화한 묘사, 부담 없는 묘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만약에 두 개를 산다? 2470이 갖고 있으니까 나 같으면 35mm가 있으니까 50mm 사기보다는 85mm 쪽을 하나 사지 않을까. 그래서 맞박 사진을 찍을 때 깔끔한 이미지로 떨어뜨리고 싶을 때 85mm를 쓰지 않을까. 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 포디는 어때? 그냥 아무거나 사고 싶은 거 사면 되지 뭐. 야, 그래도 성의 있게 대답을 해드려야지. 근데 단렌즈가 왜 갖고 싶어졌을까요? 일단 난 그게 궁금하고. 몰라서 물어? 아니, 써보고 싶으신 거지. 2470 2.8 렌즈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일단은 단렌즈의 장점들이 있지. 실내에서 특히 찍을 때 한 스텝이라도 밝고 그 다음에 줌렌즈에 비해서 가볍고 이런 장점들이 실내 사진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오히려 더 절실하게 느낄 때가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실내에서는 조도 그러니까 광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단렌즈의 깔끔한 묘사가 더 좋지 않을까는 이런 생각을 해.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도라고 하는 것은 빛의 꼭 밝기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의 빛질 그 다음에 아니면 인공광, 형광등이든 뭐 삼파장등이 등의 빛질에 따라서 우리가 그 화질에도 사실은 조금씩 영향들이 있거든. 그렇다면은 단렌즈가 오히려 실내 쪽에서는 줌렌즈보다는 더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2470 2.8짜리를 갖고 있다면은 난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35mm 뭐 여기 질문해 이짜리. 보니까 행사와 야외 풍경 많이 찍으신다니까 그 말에 의한 답을 드린다면 35mm가 제일 근데 이제 야외 좋게 풍경도 하겠네. 보면은 35mm로도 많이들 찍긴 하지만 또 광각적을 또 많이 선호하잖아. 그렇게 되면은 난 야외 쪽에서는 24mm도 추천해 드리고 2470 2.8이면은 있으니까. 일반 저 D렌즈 말고도 그냥 있나? 저거 그럼. 저 ED 렌즈 말고도 있어? 2470 2.8짜리가? 캐논에서는 L렌즈들이 있고 같은 이제 비구면 렌즈들이 들어가 있는 렌즈니까 그렇게 보면은 좋지 않을까 보는데 나는 야외에서는 그냥 2470 2.8 줌렌즈를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실내에서 굳이 밝은 단렌즈를 하나 선택한다면 2470 2.8보다 한 스텝 밝은 35mm f2짜리를 쓰면 유용하게 여기저기들 다양성을 가지면서 촬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의 답은 35mm f2 1.4가 아니라 35mm f2가 사실 1.4보다 성능도 좋아. 내가 써본 결과는 그래.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요 정도에서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니콘 D75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렌즈 이번은 또 반대네. 단렌즈 설계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돌 스냅 웨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사진 하시는 분이네. 단렌즈만 고집하며 렌즈를 바꿔 촬영하다 보니 줌렌즈가 필요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드리려 합니다. 금전적 여유가 없어 중고장터에 니코라고 쓴 거 보니까 니코르를 얘기하는 거겠지. 2485 3.5 내수가 값싸게 나온 곳에서 구입하려 하는데 문제는 렌즈 속에 먼지가 보인다. 대략 500 마이크로 전후 될 것 같은데 5개 넘는 것 같아요. 사진에 전사가 될까요? 그러니까 사진에 그 먼지가 나올 거예요. 5개가 뭐야? 먼지가 이렇게 보니까 5개 정도가 5개 있다. 정도가 보인다. 그러니까 새 거를 사기에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갖고 중고장터에 나온 2485 3.5인데 이게 3.5 4.5 렌즈일 거야. 저기 제 질문입니다. 헛장님 질문이래. 아, 그 헛장님 질문이세요? 지금 사서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올라온 질문들 좀 우리가 항상 누구나 보편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들이거든. 제가 이거 답변은 간단하게 좀 달아드렸는데 오늘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게 대략 500 마이크로 전후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크기입니까? 난 이거를 조금
좌우지간 5개 확인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거야 뭐 먼지야 열어서 털면 되지 않나? 어... 일단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들 중고 렌즈를 살 때 사고도 마찬가지고 렌즈 안을 이렇게 들여다본단 말이야. 반대에다가 밝은 조명을 비추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중고 렌즈들은 먼지들이 보여. 그런데 그 먼지들이 보여갖고 그거를 털어내려고 렌즈를 분해를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만한 크기로 보였던 먼지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안을 털라 그러면 거의 안 보인다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렌즈 안에는 볼록 렌즈가 있고 볼록 렌즈도 있고 오목 렌즈가 있어. 볼록 렌즈는 결국은 돋보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눈에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어느 정도 있는 거는 굳이 털어내지 않아도 이제 이 허장님이 여기다 전사가 될까 이게 이제 사진의 표현이 나오냐? 될까. 근데 안 나온 게 정답이야. 나오지 않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사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털라고 렌즈를 개방해갖고 털라 그러면 그 렌즈는 미세하게 보인다. 다만 렌즈 안에 곰팡이가 보인다. 그거는 빨리 닦아내면 좋다. 닦아낼수록 좋다. 왜냐하면 곰팡이라는 것 자체는 점점 커지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렌즈 코팅을 속으로 스며든다. 그럼 그 곰팡이를 닦아내려면 렌즈 코팅도 같이 벗겨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플레어라든가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렌즈의 어느 정도의 먼지는 무시하고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여서 또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었는데 렌즈 앞렌즈에 어느 정도의 스크래치는 우리가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크래치도 무시하고 써도 상관이 없다. 즉 이거는 어떻게 비교 설명하면 되냐면 안경 끼신 분들 앞에 안경 렌즈를 닦다 보면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날 거야. 저도 이제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있는데 그 스크래치가 있다고 해서 내가 안경을 끼고 초점을 보는데 그 스크래치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다. 초점을 맞춘다. 다만 그 스크래치가 미세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을 때는 연초점화가 될 수가 있다. 렌즈에. 특히 뒷담화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많이 났을 때는 연초점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뒷렌즈를 갈아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먼지 같은 경우는 무시하고 쓰셔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고 또 하나 그래서 허장님이 결국은 허장님 질문이셨는데 그래서 잘 사셔갖고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되는 거죠. 잘 쓰시면 되는 거죠, 뭐. 네, 그렇게 해갖고 쓰시면 되는 거고. 두드림님 반갑습니다. SSMB맨님 반갑습니다. 육덕님이 니콘 2470 VR 신품 구입했는데도 왕거리 먼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신품에는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저거는 이제 조립할 때 우리가 청정 지역에서 렌즈들을 조립하는데 신품에는 있으면은 누가 잠깐 머리 가려 그리고 머리 극장 하나 못 들어갔나 보다. 그 다음에 또 우하님 우하하항 전 35mm F 신품인데 은색의 먼지 커다랗게 찍으면 아무런 그래서 속이 쓰리면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받았으면은 반품하고 깨끗한 걸 달라고 그러시죠. 근데 어차피 렌즈든 카메라든 우리가 오픈을 해갖고 꽂아갖고 밖에 나가는 것과 동시에 미세한 먼지들은 끼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물론 예민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새 거일 경우에는 반품을 받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장 48mm 2470 프로스입니다. 너무 비싸서 2485 G 렌즈 쓰고 있습니다. 허장님 기분 좋게 해드릴까요? 저 2485 3.5 4.5 여행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ED G 렌즈를. 네. 물론 성능이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성능이 불만족스러워 갖고 못 쓸 정도도 아닙니다. 조리개를 5.6 보다 한 스톱 딱 조이면 8 정도에서 딱 조이면 베스트 성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웨딩 사진이나 돌 스냅 이런 거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조리개를 조도 문제 때문에 열라고 하시는데요. 스피드 라이트를 써갖고 8 정도 또는 11 정도까지 찍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돌사진 찍다 보면 옆으로 길게 쓰겠죠. 웨딩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는 주변 코너까지 깨끗하게 들어온다. 이런 렌즈의 특성들을 알고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허장님의 질문이셨고 읽다 보니까 그 질문들의 답변이 충분히 됐으리라 생각하고 또 답변을 해드리기 전에 이미 잘 사서 쓰고 계시다니까 저 또한 기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야만이님 들어오셨나? 야만이님? 계신 것 같은데? 좀 내려봐봐. 이거는 야만이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 계시네. 이번 주에 사촌 중 한 명이 결혼해서 서브로 촬영해 줘야 할 상황입니다. 70에 200 2.8이랑 또는 70에 200 F4짜리 중에 하나를 써야 할 것 같은데 스트로브 없이 쓴다면 4짜리는 역시 부족할까요? 웨딩. 그러니까 웨딩을 스트로브 없으니까 누군가가 찍는데 또 다양한 영상을 위해 다양한 장면을 위해서 내가 그냥 또 서브로 좀 찍어 드려야 돼. 그랬는데 지금 야만이님이 질문하는 게 70에 200 2.8이랑 또는 70에 200 4짜리 중에 하나를 써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스트로브를 터트릴 상황이 아니다. 스트로브 그러니까 없이 4하고 쓴다면 2.8은 조리개 차이가 한 단계 나니까 결국 그 질문 하시는 거는 이제 밝은 거 써야 되냐 4짜리 써야 되냐 어떤 게 좋겠느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네요. 이 질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70에 200은 웨딩 쪽에서 쓸 일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연출을 외부에서 연출 사진을 찍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냅 예식이 진행되는 상황을 찍겠다는 얘기거든. 거기서는 70에 200mm의 줌 렌즈는 활용도가 거의 없다. 만약에 100장을 찍는다면 한 장 정도, 2장 정도를 찍을 그런 포지션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의 활용도 면에서는 꽝이다. 자, 그렇다면 원론적인 답변 저의 이제 솔직한 원론적인 답변은 뭐냐면 일단은 70에 210을 쓴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2470급이나 또는 2870급이나 2405 또는 단렌즈를 쓴다 그러면 28mm나 35mm 급의 렌즈 하나 정도면 충분히 촬영을 하고도 남는다. 자, 그렇다면 송보 너는 몇 mm를 갖고 찍을래? 내가 정말 웨딩 사진 내 진짜 친척도 안 찍어주고 우리 형제도 안 찍어주고 안 찍어주는데 내가 정말 잘 아는 지인이 있어갖고 2주 전에 웨딩 사진 스냅을 좀 찍어준 적이 있어. 내가 그때 나갈 때 꽂고 갔던 렌즈는 2485 3.5 4.5 그때 내가 라이카에다가 똥컴 한번 잡으려고 35mm 꽂고 갈까 하다가 참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갖고 간 게 DF에다가 2485 3.5 4.5 렌즈를 갖고 가서 잘 찍어 먹었다. 당연히 스피드라이트는 당연히 하나 가져갔지. 우리가 이제 보통 근데 난 참 웃기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질문 잘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여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웨딩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예식장에 속해 있는 분이 계시지. 그래서 이제 하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예식장에 속해서 예식장을 하면은 거기서밖에 못 찍는 거. 그런데 스피드라이트를 쓰질 않더라고. 그 캐논을 쓰고 계시는데 아니 뭐 캐논을 써도 되고 니콘을 써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2470인지 2870 렌즈를 꽂으셨어. 그런데 스피드라이트를 안 써. 근데 내가 딱 재보니까 조리개를 5.6 정도에다 딱 조이고 나면 노출이 그래도 60분의 1초 또는 125분의 1초 정도는 나와야지 안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예식장 자체의 조명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 그러니까 감도가 몇에 가 있냐 하면 125분의 1초 5.6 세팅을 하려니까 감도가 3200에 가 있어. 근데 내 니콘 DF가 어쨌거나 그분이 쓰는 캐논 5D 화소가 좀 높은 건 거야. 그거보다도 내 DF가 훨씬 노이즈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3200에다 놓고 그분도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겠지 상황을 보면 3200에다 놓고 그걸 찍는다라고 봤을 때 나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좀 보거든. 스피드라이트를 좀 터트려 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조명을 갖고 그거를 배경 조명으로 삼고 스피드라이트를 보조감으로 좀 삼으면은 훨씬 더 샤프하고 깔끔한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그걸 안 쓰시더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거기서 조금 회의적인 느낌을 좀 들었고, 어쨌거나 요거는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야마니님이 질문을 해주신 건데 70에 200은 일단 지양을 하자. 일단은 선택을 하지 말자.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2470급 또는 24105급, 2870급 요 급의 줌렌즈가 예식장 식을 진행하는 스냅 사진에는 가장 써먹기가 활용도가 높은 렌즈다. 자, 그러면 거기서 2.8짜리하고 4짜리가 있다. 근데 스피드라이트를 못 쓴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한 스텝 밝은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두운 곳에서는. 그 다음에 예식장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측광 방식도 조금, 거기 스포트 조명들도 많이 들어오고, 신랑 신부에게 조명들을 좀 스포트 조명으로도 많이 비추잖아.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평균 측광보다는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이라든가 아니면 스포트 측광 쪽으로 그런 쪽으로 찍어주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난 그렇게 보고, 만약에 난 줌렌즈도 싫다. 단일 렌즈 하나 갖고 편하게 찍을랜다. 그렇다면은 몇 미리가 좋을까? 줄의 뒤에서 신랑 신부 얼굴을 클로즈업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35mm급이면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다. 그렇게 갖고 하나 갖고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나는 이제 스피드라이트를 왜 안 쓰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피드라이트가 이런 예식장에서는 주조명이 아니라 보조 광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높은 거다. 그래갖고 우리가 좀 더 좋은 화질의 사진을 얻고자 한다면 보조 광원으로서 스피드라이트를 써주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 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 예식장 사진 찍으실 때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린 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그 다음 질문을 들어가 볼까요? 지금 카메라는 구입했는데 아직 카메라 가방이 없어서요. 렌즈 2개, 바디 1개 정도 들어가는 실용적이고 사용하기 편한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인가 어저께 또 우리 카페에 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기가 배낭형 가방을 살라 그런다. 근데 카메라 하나에 2405 렌즈인가? 그러니까 캐논 쪽을 쓰시는 것 같은데 2405 렌즈랑 또 이제 다른 것들도 넣어야 되겠지. 그랬을 때 어떤 가방이 좋은지 좀 추천을 해달라고 올라오셨어. 그랬을 때 내가 사실은 질문 답변에 빠르게 답변을 달진 않아. 다른 분들이 이제 답변을 다는 거를 보고 틀리지 않으면은 난 답변을 안 달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나도 답변을 드리는 편인데, 그래서 내가 이틀 만에 드렸나 답변을 드렸는데 뭐냐면 나의 답변은 무엇이었냐, 가장 좋은 방법은 오프라인에 나가서 직접 넣어보고 직접 보고 이 정도 크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가방의 크기를 사라는 거지. 물론 브랜드명을 몇 가지를 이런 브랜드로 추천해 드립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 브랜드 모델의 뭐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포디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질문 주신 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꼭 카메라 2개하고 바디 1개만 들어갈까? 요거는 기준이 되는 것 뿐이고, 뭐 지갑도 좀 넣었으면 좋겠고, 뭐 액세서리도 좀 넣었으면 좋겠고, 스피드라이트 이런 액세서리들, 그 다음에 좀 더 한 칸 정도는 여유가 있었으면 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가로 세로 높이라는 크기가 있잖아.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지. 센티메타 이렇게 미리메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어떤 카메라가 거기에 보면 카메라 한 대 뭐 렌즈 2개 또는 카메라 2대 렌즈 4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 어떤 카메라를 넣을 거냐라는 거지. 컴팩트 카메라 DSLR 카메라 2대 들어가는 곳에 컴팩트 카메라는 4대 들어갈 수가 있거든. 또는 거기에 모터 드라이브가 달려있느냐 안 달려있느냐, 내 카메라가 크냐 작으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넣고 넣어보고 사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가방이 나하고 내 몸하고 밸런스가 맞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크기의 가방이지만은 돔키에서 나온 거 다를 거고, 느낌이 템바에서 나온 거 다를 거고, 뭐 로우프로에서 나온 가방 다를 거고, 유명한 메이커들 몇 개 얘기해 드린 거야. 빌링햄에서 나온 같은 크기지만 느낌이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유명한 가방들이. 뭐 하여간에 이러이러한 대표적인 카메라 가방들이 같은 크기이지만 금액도 다를 거고, 맸을 때에 내가 편한 가방이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렇다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냐. 물론 오프라인이 좀 비쌀 수도 있어. 하지만 그 금액 차이 때문에 그 가방을 잘못 선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주더라도 우리가 가서 보고 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가방을 모델을 추천해 달라 그러면은 저는 절대 모델은 추천해 드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한테 맞는 모델이라 그래갖고 그분이 그게 정확하게 그분한테 맞는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오프라인에 가서 이것저것 넣어보고 그런 의미에서 사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카메라 가방 브랜드가 아마 수십 개 될 거예요. 수십 개.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요즘 많이 팔리고 이러는데, 항상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됐건 무슨 액세서리가 됐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검증된 메이커, 그러니까 가방이면 가방 전문 메이커, 카메라면 카메라 전문 메이커, 삼각대면 삼각대 전문 메이커. 그래서 전문 메이커 것들이 100% 좋다고 말은 안 하지만 신뢰는 할 수가 있다. 가방만 전문으로 만들던 메이커는. 그러니까 가방만 전문으로 메이커를 만들던 메이커들은 아까 말했던 대로 돔키, 뭐 템바, 그 다음에 뭐 빌링햄, 로프로는 이제 백팩이라 그러지. 백팩 그쪽에 이제 원적격이고, 그 다음에 펠리칸, 하드케이스 쪽에서 펠리칸, 이런 쪽으로 정통적으로 그쪽만 제조를 많이 했던 메이커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전문 메이커들을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계도 마찬가지잖아. 시계도 뭐 샤넬에서 시계 만들질 않았는데 샤넬 시계 나오고 그러잖아. 그건 시계 전문 메이커는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거는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냥 메이커를. 푸지필리님이 송보 선생님 저랑 제품 고르는 성향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전문 메이커 예찬. 네, 저는 전문가 냄새가 나는 회사를 좋아하고, 전문가 기질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네. 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뭐가 너무하시죠, 헛장님? 그거 오프라인에서 보고 온라인에서 구매.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오프라인에서 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면은 조금이라도 가격이 싸다면은 구매하시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하나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삶인데 길게 만약에 본다면은 오프라인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오프라인 샵, 카메라 샵들이 몇 군데는 있는 것이 자기 사진 생활할 때 도움이 된다. 즉 뭐냐 하면 구하기 힘든 렌즈나 깨끗한 렌즈들을 구해달라 그랬을 때 내가 발품을 팔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구해다 주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걸 구매하는 것이 그 시간을 내가 할애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더 싸다.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뭐 헛장님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도 올바른 방법이긴 하지만은 좀 더 길게 본다면은 편한 샵들이 있어 갖고 내가 그거를 알아보고 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더 버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다. 돈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고 또 스트레스 면에서도 내가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좋을 수가 있다. 그렇게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다음에 그다음 거 질문 받아볼까? 한번 읽어줘. 어디야? 이거.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포커스링이 계단턱에 충격을 받아 매뉴얼 포커스할 때 포커스링이 빡빡해졌습니다. 심한 건 아니고요. 오토포커스는 잘 됩니다. 초점도 빠르게 잡히고요. 그래서 캐논 서비스 센터에 맡긴 상태입니다. 너무 놀라서 직원분께 물어보지도 못했네요. 지금에야 정신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오토포커스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지장이 없다면 굳이 수리할 필요가 없을까요? 수리를 한다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 캐논 2405 L렌즈입니다. 오토포커스로 포토샵으로 확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초점은 다 맞습니다. 넘어지면서 바디도 부딪혔는지 부딪히지 않았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사진을 확대해서 괜찮으면 이상 없는 걸까요? 이런 경우 포토샵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캐논 6D 사용 중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카메라를 메고 가다가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충격을 받았어. 카메라하고 렌즈가. 근데 매뉴얼 포커스를 할 때 포커스링이 뻑뻑해졌다. AF로 돌던 게 그거를 MF로 해갖고 매뉴얼로 돌릴 수가 있잖아. 포커스링이 뻑뻑해졌다. 심한 건 아니고 오프터 포커스는 잘 된다. 초점도 빠르게 잡힌다. 그거는 이제 그 AF 도는 거를 모터가 돌려주는 거라 내가 못 느끼는 거지만 그 안에서도 난 뻑뻑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캐논 센터에 맡긴 상태다. 너무 놀라서 직원분께 물어보지도 못했다.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뭐 난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매뉴얼 포커스에서 뻑뻑하다 하면은 헬리코이드 링 쪽에 헬리코이드 링이 아니지, AF 렌즈는. 뭐 해가 조금 이따 얘기 드리고, 지장이 없다면 수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뭐 또 오토포커스로 포토샵 확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초점 다 맞는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오토포커스로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으로 확대해서 확인해 보는 건가 초점이 다 맞습니다라고 말을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확인을 했냐 이건 거지. 본인이 하셨겠지? 그러니까 응. 그걸 정확히 볼 수 있었느냐라는 거지. 그 다음에 넘어지면서 바디도 부딪혔는지 부딪히지 않았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사진을 확대해서 괜찮으면 이상 없는 걸까요? 이거는 조금 허짱님이 포디님 오늘 말씀 별로 아니 없으시네요. 일단 내가 안 다쳤으면 다행이죠. 야, 네가 좀 얘기 좀 해드려. 나만 얘기하는 아니 것도 카메라 그치, 카메라가 다쳤다는 소리는 내가 안 다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글쎄 이게 네가 만약에 좋아 이렇게 보자. 네가 이 상황이야. 이분 상황이야. 그러면 너는 멀쩡하던 게 뭐 포커스링이 뻑뻑해졌어. 그럼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 네가 이 상황이야. 네가 사진 찍고 가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나는 좀 예민하게 안 살아요. 저는 오토가 잘 맞는데 매뉴얼이 뻑뻑하다 그러면 저는 매뉴얼 안 써요. 그냥 오토로만 써요. 오토로만 쓰고 초점 잘 나온다. 초점 물론 이제 맨 앞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몇 개 아마 다 해볼 거야. 나는 쭉쭉쭉 테스트를 해서 해보겠지? 해봐서 저기 맨 앞에서부터 쭉쭉쭉 해서 한 대여섯 개 해서 무한대까지 해보는데 초점 다 들어온다. 그리고 뭐 그거를 풀프레임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 뭐 그 RAW 원본으로 해서 하든지 뭐 JPG 최고 화질로 해서 하든지 해서 그 여기 포토샵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 해봤는데 괜찮다. 그럼 뭐 나는 점검 안 받고 써? 아니 뭐 그렇게 점검을 해보긴 하겠지만 막 그렇게 막 글쎄 막 그냥 큰일 난 것처럼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점검을 한번 해보겠지. 아 이게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좀 헬리코이드가 좀 어떻게 됐네요. 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는데 뭐 글쎄 많이 걱정은 안 하는 편인데 점검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렌즈를 보진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일단은 2405 렌즈다. 그러면 길이가 어느 정도 있다,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6D에 물려서 같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난 두 가지를 점검을 할 것 같아.
첫 번째는 단일 렌즈 뭐 35mm, 50mm면 짧잖아. 거기서 충격 때문에 광축이 휠 일은 거의 없지만은 2400호급의 렌즈면 크고 무겁고 포커스링 자체가 뻑뻑해질 정도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일단은 안에 있는 원석, 즉 렌즈 유리가 안 깨진 걸 다행이라고 보고, 포커스링이 뻑뻑해질 정도라면은 광축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광축이 휘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기계적인 데이터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 다음날 가길 때까지 궁금하다 그러면 내가 저번에 한번 광축 테스트하는 걸 가르쳐 줬잖아. 달력을 한번 평면상으로 찍어봐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이분은 어딜 찍었냐 하면, 내가 그래서 포토샵으로 확대해본 거가 초점은 다 맞습니다라 그랬잖아. 여기서 이제 맹점이 하나가 뭐였냐면, 평면으로 된 달력이라든가 신문지를 찍어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초점이 맞나 그러고 무한대다 놓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보는 거는 평면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우리가 찍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리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광축이 휘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가 극히 힘들어.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해상력 차트가 있으면 그걸 찍어보는 거고. 근데 우리가 해상력 차트도 비싸고 또 잘 팔지도 않고 갖고 있기가 힘드니까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집에 누구나 갖고 있는 신문지, 그거를 평평하게 찍은 상태에서 수평 수직을 맞춘 상태에서 찍어보면 광축이 나가면은 한쪽은 초점이 맞고 한쪽은 초점이 안 맞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거기서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싶으면은 계측 장비에다 물려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수리센터에 가서 얘기를 하고 광축을 점검해 주세요 할 거고, 또 하나, 나는 그 렌즈가 물린 상태에서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미지 센서 쪽도 점검을 해달라고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렌즈가 물린 상태에서 카메라가 충격을 받으면 뒤틀림이 벌어지거든. 그러면 두 번째로 점검받아야 할 상황이 바디의 마운트 점검. 우린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 더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디 마운트가 하면서 이미지 센서 뒷부분이 예전에 필름이 넣었던 부분에 이미지 센서가 있잖아. 그 부분이 뒤틀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미지 센서의 수평 수직이 제대로 돼 있는지 봐달라. 그래갖고 1, 2, 3야. 렌즈의 광축을 봐주고, 두 번째 마운트의 수평 수직을 봐주고, 세 번째 이미지 센서의 뒤틀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줘라. 그래갖고 세 개가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뭐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 근데 이상이 있다 하면 고치는 비용이 많다 그러면 안 써야 되겠지. 난 그렇게 좀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평면을 찍어봐야죠. 평면을 찍어봐야지. 이게 맹점이 그거야. 지금 그 자신은 오토포커스로 찍어갖고 포토샵으로 크게 확대해서 봤는데 초점이 다 맞더라. 무엇을 찍었느냐가 없는 거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신문지나 이런 해상력 샤트를 찍은 건 아닐 거라고. 분명히 그냥 있는 공간을 찍으셨을 거란 말이야. 거기서는 거기서는 심도 문제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다. 평면을 찍어봐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 세 가지 점검, 한꺼번에 점검할 때 첫 번째 광축의 문제. 물론 포커스링이 뻑뻑하게 돌아가는 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고, 그것이 나중에 오토포커스가 잘 맞는다고 돼갖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계속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광축의 문제, 그 다음에 마운트 휘어짐의 문제, 이미지 센서의 정렬의 문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봐야 돼. 렌즈만 떨어뜨린다면 바디 쪽은 점검할 필요가 없는데, 같이 물린 상태에서 포커스링이 뻑뻑해질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바디도 체크해 봐야 된다. 렌즈만 체크해 볼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 보통 우리가 300mm, 600mm를 갖고 뭐 모터 스포츠 같은 경우를 찍으러 가게 되면 그 렌즈가 길잖아. 그러다 가다 보면 막 기자끼리 자리 싸움을 하다 보면 렌즈와 렌즈끼리 부닥칠 경우가 있다고. 그런데 렌즈가 멀쩡해. 그런데 나중에 필름을 끼려고 딱 뒷뚜껑을 열면 필름 가드레일 쪽 있지, 거기가 깨져 있는 거야. 휘어져 버리고. 앞에 렌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점검을 그래서 해보라는 얘기야. 근데 거의 대부분이 뒤에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또 여기서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런 말도 돼. 우리가 뭐 초점이 안 맞는다? 초점이 안 맞는 현상들이 벌어지면은 렌즈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초점 정렬을 하거든? 하드웨어적으로 물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그 초점 정렬을 할 때도 기본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이미지 센서의 수평, 수직, 그러니까 위치 정렬, 그거를 나는 이제 수리센터 이런 데서 먼저 한 번쯤은 보고 렌즈하고 바디의 정렬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핀이다 후핀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요즘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 많이 화두가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은 열이면 열다 거의 다가 소프트웨어적인 정렬이야. 초점을 앞에서 좀 더 맞춰라, 좀 뒤에서 맞춰라 이거고, 거기서 못 맞춘다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렌즈 쪽이나 이쪽 이미지 센서 쪽에 정렬을 봐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수술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부터 체크를 하나하나 사소한 것부터 하다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사소한 거에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큰 거를 안 건드리고 작은 것부터 먼저 하나하나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난 그렇게 좀 해서, 수리센터들도 경험이 많은 곳, 또 경력이 많은 곳,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야. 일단 뭐 수리센터라고 다 똑같은, 난 수리센터라고 보진 않아. 요즘은 뭐 전부 다 계측 장비 갖고 보지만은, 그거를 얼마만큼 수리한 경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치잖아. 그 경험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그런 쪽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채팅란이나 질문 하나 또 방송 있네. 때서 저는 지금 모바일로 소리를 들으면서 덕산지에서 별을 찍고 있습니다. 춥지 마세요. 훈훈합니다. 그렇군요. 대구 서비스는 사장님이 평생 핀 고정해 주신다고 하셨음. 서비스 센터 사장님 재능이 또 와 부럽습니다. 없으나 많이 더는데 이제 관리자에서 캐논모한테 렌즈 떨어지네. 바닥이 파였습니다. 후지필름이는 VIP신 듯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뭐 채팅창에 여러 의견들 제시해주고 서로 소통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의 51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또 질문 하나 올라온 게, 요거까지 질문 내용을 읽고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정도 아웃포커싱이 가능한 2470 줌렌즈가 필요합니다. 소니 2.8 줌렌즈를 살라 그랬더니 200만 원이 넘어서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 풀프레임 F4 렌즈를 풀프레임 바디에 F4 렌즈를 사는 거 하고, 크롭 바디에 F2.8 렌즈를 사는 거 하고, 심도 차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풀프레임 바디에 그냥 2470을 얘기를 했으니까, 풀프레임 바디에 2470 F4 렌즈를 사는 거 하고, 크롭 바디에 2470에 같은 화각이 되려면은 뭐 1650 정도가 돼야 되겠지. 캐논이나 뭐 소니나 뭐 니콘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렇게 되면은 1650 정도 F2.8 렌즈를 샀을 때, 하나는 풀프레임에 2470 F4고 하나는 크롭 바디에 1650 2.8 렌즈가 있다면, 이렇게 했을 때 풀프레임은 조리개가 F4고 크롭은 2.8인데 피사계 심도가 어느 게 얕으냐라는 질문이거든. 왜냐면 위에 질문이 아웃포커싱이 더 필요하다.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심도가 얕을 거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풀프레임 24 곱하기 36 이미지 센서를 갖는 2470 F4 렌즈하고, 크롭 바디에 1650 F2.8 한 스텝 밝은 1635 1650이면은 똑같이 화각은 2470 화각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랬을 때 하나는 크롭이지만 조리개가 한 스텝 밝고, 하나는 풀프레임이지만 조리개가 한 스텝 어둡단 말이야. 근데 화각은 같지만 렌즈의 초점거리는 달라. 하나는 2470이고 하나는 1650이야. 그랬을 때 피사계 심도는 어떨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게 더 심도가 얕을 것 같아요? 얕을 것 같으세요? 포디 생각은 어때? 풀프레임이지. 풀프레임 2470 F4가 163 2.8보다 조리개 한 스텝은 어둡지만 더 심도가 얕다? 푸지필름이 풀프레임 뒷배경이 훨씬 잘 날아가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쩌니 비슷하지 않을까요?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조리개가 풀프레임의 2470 F4가 크롭바디의 1650 화각은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죠. 1650의 2.8보다 조리개가 한 스텝은 어둡지만 대략적으로 같은 화각을 갖고 초점거리는 다를 경우에 보통 풀프레임이 한 스텝 반 정도가 피사계 심도가 더 얕다고 봐야 돼. 한 스텝 반에서 두 스텝 정도. 그렇다면 이거의 정답은 뭐냐면 풀프레임 2470 F4가 크롭바디 1650 2.8 렌즈보다 조리개는 한 스텝 어둡지만 실질적으로 촬영해서 얻을 수 있는 피사계 심도의 얕은 정도의 값은 반 스텝에서 한 스텝 정도 더 얕게 나온다. 풀프레임 2470 F4가. 이렇게 봐줘야 돼. 이거의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자세히는 못 해드릴 것 같은데,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허용 창란원의 크기에서 비롯되는 거거든. 창란원의 크기.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이 답은 뭐냐 하면 결국은 풀프레임 쪽의 렌즈가 한 스텝 어둡지만 실질적인 촬영에서는 오히려 피사계 심도를 더 얕게 만드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해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7개 정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의 제가 질문을 갖고 내용 중은 선별을 해갖고 여러분들도 또는 저도 또는 포디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문제들, 또 그랬을 때 고민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헛장님 오늘 두 분 평소보다 기운이 없으신 듯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터 킹콩님 초보에게 빛과 소금 같은 방송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들한테 다니시나 봅니다. 빛과 소금 같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금이나마 같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이었으면 하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또 좋은 주제로 또 다음 주에는 뭐 제가 요번에는 이런 방송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카메라 하나 들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맨 아멘 크크크 아멘 나마비타불이라고 썼고 속맨. 어쨌거나 여러분들 호응해 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